지금까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는 12월 말까지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도로 포장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했었죠. 이제 약속한 날짜까지는 대략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전히 일부 구간 도로 개방은 지지부진한 상태라 약속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운천저수지 인근 도로입니다. 지하 구조물 설치 이후 빈 공간을 흙 등으로 다시 채우는 흙메우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로 차량 접근이 차단되고 공사 펜스가 가게 앞까지 붙어 있다 보니 인근 상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을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버티고 있는 거지 말고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닫는 수밖에 없어. 공사가 지연되는 데다 보상도 요원해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사로 와가지고 차를 못 대니까 뒤쪽 주차장으로 한 바퀴 뺑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전번에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갔다가 다시 왔다.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보상은 이루어진 것도 없고. 상인들의 생계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금오지구 일대는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중 209에 해당하는 곳으로 도로 개방률 역시 가장 낮습니다. 현재 109에서 609까지의 도로 개방률은 평균 63%에 달하고 있고 가장 높은 개방률을 보이는 곳은 109로 현재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9는 34%로 가장 낮은 개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방률이 가장 낮은 209는 거대 안반이 발견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공정이 지연됐습니다. 광주시는 야간 주말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22일까지 도로 개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도로 개방이 되지 않을 시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약속한 시한입니다. 어차피 그네들은 22일까지 우리가 토목공사 계약 만료 시점입니다. 22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토목공사 계약 만료 시점이 그날이기 때문에 22일이 나왔고. 한편 광주시는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금오지구 상인들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법적인 이유로 어렵지만 해당 지역의 상생카드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제강점기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문학을 통해 저항 정신을 이어갔던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보적 문학지에도 관련 글이 실리면서 일제 과거사가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진보적 문학지에 실린 에자키 준 평론가의 글입니다. 학생 독립운동을 3.1운동, 60만세 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이라고 서술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도화선이었던 나주역 사건의 당사자 박준채가 사건 이후에도 시를 통해 저항 정신을 이어갔다고 썼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석성도 장편 소설 제방공사를 통해 일제의 곡물수탈을 고발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의 この人たちは文学の面でね、そういう祖国の独立のために頑張るというね。에자키 준 평론가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의 책을 통해서입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발간한 민족 저항 시인에 관한 연구소에서 학생 독립운동 주역들의 항일 문학을 처음으로 조명했습니다. 이듬해 더 자세한 내용을 일본어로 발간해 도쿄대 학생들이 고른 권장 도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묻혀있던 그런 어두운 역사이기 때문에 전혀 학생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학생들이 새삼 인식하게 됐고. 에자키 준 평론가는 이에 대한 서평을 일본 문학지에 실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항일 문학의 의미를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공유했습니다. ポエトレ文学運動って勉強したんですけど、その頃ね、朝鮮で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って全然知らなかった。
だからそういう点ではね、日本のプロイタル文学研究とこの朝鮮でのこういう動きをね、 에자키 준 평론가는 자국의 제국주의에 맞섰던 일본 저항작가 마스다 도키코를 연구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광주의 대표적 저항작가인 고 문명란 시인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고인이 안장된 5.18 국립묘지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96주년 기념식에 국가보훈부 장관과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이뤄졌다며 그분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환하게 밝힐 내일을 꿈꾸며를 주제로 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재현된 독립운동가들을 통해 애국정신을 배우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해마다 남해안에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굴수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목을 맞은 여수 양식장에서는 굴이 집단으로 폐사하면서 올해 대규모 흉작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여름에 태풍이 없었던 게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가 동그랗게 에워싸고 있는 가망만 해상입니다. 축구장 42개 면적에 드넓은 굴 양식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부표를 건져 올려보니 알알이 매달려야 할 굴들이 떨어져 나가 앙상한 밧줄만 남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뭉쳤어야 할 굴들이 자라는 도중 폐사하면서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간신히 남은 굴들도 이미 폐사해 알맹이 대신 진흙만 들어 있습니다. 고수온을 무사히 넘기고 풍작을 기대했던 어민들은 잇따르는 굴 폐사에 실망이 앞섭니다. 폐사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바로 당일에 가서 확인하기 어렵고 최소한 20일에서 30일이 지나야 굴 폐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지난달 말부터 여수 돌산읍 화양만 일대에 굴 양식어가 115곳에서 4천여 줄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장 실태조사 결과 폐사율은 50%에서 많게는 80%로 3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고수원이 해지될 당시에는 저희들도 굴이 그렇게 폐사가 잘 안 됐었는데 그 후로 9월 말 10월 한 셋째 주 정도 돼가지고 원인 모르는 굴이 이제 폐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합동 조사를 한 겁니다. 원인으론 최근 경남을 덮친 산소 부족 물덩어리, 이른바 빈산소 수계가 꼽히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수온에 조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물속 산소가 부족해진 겁니다. 바다의 표층과 저층을 섞어주는 태풍도 올해는 뜸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피해 규모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빈산소 수계로 한정하긴 어려워 고수온과 이상 조류 등 복합적인 재난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피해 원인 분석에 나섰으며 전남도와 해수부에게 복구액과 철거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재활치료센터가 전남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먼 거리를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던 장애아동과 보호자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운영 적자와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남 최초의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목포중앙병원에서 정식 개원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물리, 작업, 언어치료실과 놀이치료실, 낫병동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서울이나 광주 등 대도시로 가야 했던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이동 불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우리 장애아 어린이들이 재활 치료를 받는데 효과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사업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넥슨재단의 50억 원 지원으로 지난 8월 임시 개원했고 이번에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운영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아동 재활 치료는 환자 1인당 치료 시간이 길고 입원 환자가 없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현재는 외부 후원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넥슨에서 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비에 또 지방비에 이런 재정 지원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도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역의 대학병원이나 재활 전문기관이 부족해 치료사 같은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남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지역 장애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 환경을 제공하며 의료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 1부 리그 잔류를 일찍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권이 걸려있는 코리아컵 결승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편 광주와 연고를 둔 또 다른 프로스포츠팀 여자 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만년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올 시즌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경고 누적으로 결정한 이정효 감독 대신 마철준 수석코치 체제에서 제주를 상대한 광주FC.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광주는 후반 들어 신창무와 프리디 원순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광주는 승점 48점을 확보해 7위에 올라섰고 남은 3경기를 모두 지더라도 K리그1에 잔류하게 됩니다. 끝이 아니고 쭉쭉 더 나아가서 코리아컵까지 꼭 팬분들에게 코리아컵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 잔류를 확정지은 광주는 다음 달 열리는 전북과의 코리아컵 결승전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릎 부상에서 회복한 특급 외국인 선수 조이가 오른손 강력한 스파이크로 V리그 데뷔 첫 득점을 올립니다. 또 다른 외국인 선수 시마무라의 쉴 틈을 주지 않는 강 스파이크에 상대 수비는 꼼짝을 못합니다. 두 외국인 선수와 박정화, 이한비 등의 국내 선수들의 공수 조화에 힘입어 페퍼가 디펜딩 챔피언 흥국생명을 이기고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Feeling great. I feel like we have a lot of potential this season. I'm just excited and happy to be back on the court.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만년 꼴찌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공격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올해 목표는 20승. 올 시즌 다크호스로 떠오른 페퍼가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사업인 Y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당 공무원 등 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초까지 이 사업 설계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당선되도록 부당 거래한 혐의 등으로 광주시 소속 공무원 2명과 관련 심의위원,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월 경찰이 관련 혐의로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자 수사권 남용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 2대는 곡성군의회 의원 3명을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한 비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의회 조모 의원과 김모 의원은 특정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